교육 시작 전에 혹시 조금 심심하실까봐 사전에 좀 설명을 같이 드릴까 싶어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장동에 위치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팀장 정은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왕십리 성당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진행할 교육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미리 듣고 오신 거죠. 아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모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앞에 보시면은 성동노인종합복지관과 왕십리 성당이 함께하는 어르신 면역력 증진 프로젝트 장 튼튼 지구 튼튼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은 장 건강 안녕하신가요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장 건강과 면역력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마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서 70% 이상은 장 안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이 튼튼해야지 곧 면역력이 튼튼하다는 말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장 튼튼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오늘은 영양교육으로 시작을 하지만 참여자 선정이 완료되고 나서부터는 장 건강에 좋은 체조와 그 다음에 장 건강에 좋은 채식 요리 교실을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채식을 함으로써 우리 지구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건강도 챙기면서 지구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장 튼튼 지구 튼튼이라는 제목을 좀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양교육 들으시면서 이 사업에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꼭 나중에 저희 분과장님 통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저희가 어르신을 총 15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어르신들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 건강에 더 건강이 증진되실 필요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오늘 영양교육이 끝나고 나서 장 건강에 대한 자가 설문까지 진행을 하시고 또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귀가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선은 준비 좀 하고 준비되는 대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간식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을까요? 네.
네, 오래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 교육을 진행해 주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신원선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이 너무 파래가지고 마음도 파랗게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몸살이 나가지고 아팠어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가지고 그 일교차가 되게 크죠.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앞서서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역이라는 건 사실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항상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늘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나의 리듬을 늘 똑같이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은 아프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앞에 저 글씨가 보이실까요? 아유, 신부님 조금 큰 화면을 앞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조금 작아요, 그쵸? 저도 몇 학년일까요? 6학년, 5학년.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네. 조금 더 낮추셔도 더 사랑할 텐데. 네. 저도 이제 6학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봐, 그쵸, 어머니? 아우, 진짜 사랑합니다. 네. 6학년에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저는 이제 되게 멋쟁이였어요. 다 그러시지만. 그래서 하이힐 아니면 안 신고, 또 막 여름에도 겨울에도 막 건강을 자부했는데, 하이힐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만 신고, 또 차에 가면은 또 이제 평상화 같은 거를 신고, 그래서 이게 나도 좀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저 글씨를 보니까 저도 조금 작게 보여가지고 염려가 돼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뒤로 가려면 여기가 해야 되나, 선생님? 이걸 보고 할까요? 네, 이걸 보고 할까요? 이건 다 넘어갔구나. 네, 이걸 보고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그 자매님들께서는 저기 화면을 보시고, 저는 요 화면을 보고 넘길게요. 그래서 제 얼굴 보고 싶으시면 가끔 보시고, 주로 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노화란에 대해서, 노화가 도대체 뭐냐? 늙을 노자에다가 될 화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가 들게 되죠. 어렸을 때는 나이가 1살, 2살 더 먹으면서 점점 더 귀여워지고, 또 20살이 넘게 되면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그러나 우리가 장년기가 지나면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는 것보다는 이제 좋은 말로 우리가 좀 익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잘 익어서 이제 완숙된, 완성된 그런 에이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노화 그러면은 나는 별로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나는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완성된 모습을 잘 가꾸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노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건강한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보기도 좋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도 활기차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쇠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성당 오기도 참 힘들어지고,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막 나면서, 그쵸? 아우, 내가 오늘은 정말 또 뭐 해 먹나, 또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쇠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지금 내 단계가 어떤 그림의 단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늘어나는 것과 또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늘어나는 거는 다리가 좀 근력이 약해, 허리도 아프고 근력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려고 그러고 발목이 삐걱거리고 또 젓가락질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서 젓가락이 뚝 떨어지고 또 내 침을 꼴딱 삼키기 전에도 사례가 들려가지고 기침을 하고, 그쵸? 이게 뵈니까 고개를 다 끄덕끄덕 거리세요. 자, 55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신체의 근육이 근력이 약해져요. 그쵸? 약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접질르고 나도 모르게 사례가 들리고 나도 모르게 떨어뜨려서 가정에 가시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계신 어르신들 보면은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새로운 샤스를 갈아입혀 드렸는데 식사만 하고 나면 앞에가 좀 이렇게 지저분해져. 그쵸? 자꾸 떨어뜨리고.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잡으세요? 이렇게 타박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슬프죠. 그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입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혀가 이렇게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아서 막 줄줄 새. 그리고 이제 잡수는 거를 보면은 자꾸 입안에서 혀를 움직이시면서 씻기 때문에 입술이 벌어지면서 자꾸 음식이 흘리게 되고 또 젓가락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근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사례가 들리고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력이 약화된다. 또 다양한 질환들이 생겨요. 뭐 당뇨는 기본이요, 고혈압은 보너스요, 그렇죠? 고지혈, 뭐 또 인센티브요. 이래가지고 하루에 잡수는 약이 10가지 이상이나 되는 그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죠. 자, 그러면은 약을 만약에 드시게 되면은 또 식욕도 없고 또 소화도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비셔스 사이클이라 해서 악의 사이클처럼 돌아가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양실조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또 감소하는 것은 활동량, 또 내가 조금 먹어도 살이 쪄, 배가 자꾸 나와, 이런 것은 이 항상성이 이제 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각이나 후각이나 청각 또는 쥐는 힘, 또 기력이라고 하는 뭐 근력을 포함해서 기력이 점점 감소하고 이상하게 기억력도 감소하고 내 전화를 어디 갔지? 또 뭐 전화를 냉장고에 집어넣으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죠. 이제 우리가 저희 연구실에서는 가장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꾸 사례가 들고 또 혹시라도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거나 뭐 진료를 받으시고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요양원에서 들어가셨는데 조만간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그냥 얼마 전까지 건강하셨는데 보니까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 3년 있으면 2년 있으면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요. 인구의 4명 중 1명이 노인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일까? 2018년 이후부터는 폐렴이 노인 사망률의 3위를 차지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나 바이러스성 폐렴이 아니고 잘 삼키지 못해서 삼키는 것이 잘못되어서 식도로 넘어가야 될 것이 잘못 기도로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흡인성 폐렴이 유발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 폐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점점 증가한다 하는 것은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하는 것과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세까지 입으로 먹는 즐거움을 영원히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어르신들의 식사 관리를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요 단계에 속해 굉장히 액티브하게 건강한 상태야. 맨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이제 노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있고 자 여기에서 그래 난 여기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하면은 다시 근력도 회복하고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쇠로 갔다가 다시 건강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노쇠에서 관리를 잘 못하시면 어디로 간다? 돌봄 상태로 간다. 자 이거는 이제 요양 도움이 필요하고 자리 보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데 드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나 혹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노쇠를 어떻게 하면 늦출까. 그래서 입으로 먹는 즐거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수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건강수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수명이 있어요. 한국인의 기대수명 여자는 86.5세예요. 그쵸? 아이고 어머니 저도 양가에 90대 노인이 계세요. 다 9학년이세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기능이 좀 떨어졌어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85세에 누가 이제 소개로 그 동네마다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노인들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모임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셨는데 나이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아직 애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86.5세 여성 수명인데 실질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액티브한 노년을 보내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75세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11년 정도는 아파서 누워 계시거나 운신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75세를 어떻게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차피 오래 살 거 건강하게 살자. 자, 그래서 건강수명을 정의를 하면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이나 그 밖에 노쇠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사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아니고 얼마나 활기차게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건강수명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삼시세끼 나는 다 잡습니다. 삼시세끼 다 드세요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자, 나는 2끼만 먹어. 2끼. 네. 그러면은 간식을 드세요,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아침, 오후? 시간 나는 대로. 자, 2끼만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화가 안 된다. 그쵸? 또 바빠서 잊어버려. 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혹은 한 끼만 드시는 분 계세요? 한 끼. 여기는 안 계시네요. 아주 다행이에요. 2끼만 드시면 꼭 간식을 챙겨서 잡수세요. 자, 그리고 나는 물을 그 종이컵 있죠? 종이컵으로 하루에 한 6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 손 들어 보세요. 종이컵으로 꼭 안 채워도 돼요. 종이컵 한 3분의 2로 6컵 정도 먹는다. 3분의 2 하면은 150ml 정도 돼요. 그럼 900ml 되죠? 그 다음에 음식을 잡수시면은 한 1200 정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 드시죠? 또 쌀밥 210g이, 햇반이 210g이 한 공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13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잘하게 되면 수분 섭취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식사를 잘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성당 오셨으니까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운동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아침에 미사 하셨죠? 미사 보셨죠? 자, 그리고 또 성가도 하시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점심도 드시고, 각 이제 활동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지오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고, 사회활동 100점. 이 세 가지가 건강 수명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는데 최고다. 하루에 아주 가벼운 운동으로 30분 이상 햇볕 보고 걷는 거 아주 권장해요. 그래서 이 3박자를 잘 맞추시면은 면역력 관리에 100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만 쉽지 않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면역이란 도대체 뭐냐?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면역은 우리가 영어로 immunity라고 그러고, 우리가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은 immune system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가끔 TV를 보는데 아직까지 명의라는 데에서 임윤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면역을 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3년간 지나면서 전 국민이 이제 보건이나 면역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 어르신들도 아마 3차, 4차, 5차까지 전부 접종을 하시고,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는 독감 접종도 맞으시고, 그렇죠? 또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접종이 이제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한테서 받은 선천성 면역과 또 이건 내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이야. 내가 부모님한테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고 또 아주 좋은 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면은 아주 좋은 건데, 유전자를 아주 약한 면역을 받았어. 그럼 이제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립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팅에 들어가듯이 이제 자립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생에 걸쳐서 면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럼 면역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냐? 바이러스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에 있는, 우리 몸 밖에 있는 외부의 낯선 것들이, 아니면은 뭐 돌아다니고 있는 꽃가루 또는 나쁜 공기, 뭐 여러 가지 입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아니죠. 싸워야 되죠. 자, 이제 몸의 면역도 있고 마음의 면역이 있어요. 자, 어머님, 아버님이나 혹은 따님이나 아드님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애정의 관계도 있지만 또 무슨 관계도 있어요? 애증의 관계도 있어요. 애증의 관계. 그러면 이제 대화를 할 때 나는 진짜 오늘 너무 열받았어.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소리도 못 지르면 나는 진짜 벽에다가 소리도 지르고, 또 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도 하고, 난 열받았어. 그럼 열받았다는 건 뭐예요? 싸워가지고 상대편을 이기려고 할 때 열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서 뭔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우리 면역 시스템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마음에 열 받는 거는 싸워서 다퉈서 내가 이제 이겨야겠다 하는 것에 열 받는 거고, 뚜껑이 열렸다, 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면역도 사실은 키워야 돼요. 뚜껑이 열리기 전에 성당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성가도 하시고, 신부님한테 또 뭐 어리광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몸의 면역만 키우면 되는데, 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가지 외부 물질들이 침입을 하면은 우리가 초도 방어막이 형성이 돼서 열이 나거나 아프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몸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활동을 하느냐? 4가지 면역 세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식 세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NK 세포, T 세포, B 세포, 이렇게 세포가 4개가 몸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각각의 세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대식 세포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침입한 외부의 인자들,
병원체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방어막인 거죠. 얘네들이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포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마구마구 분비시켜. 그런데 간혹 우리 코로나 초기 단계에 아주 건강했던 청년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지나치게 사이토카인이 많이 발현이 돼가지고 자가 면역으로 돌아간 그런 우리 사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적정하게 분비가 돼야지 우리가 염증 반응도 유도도 하고 외부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NK 세포는 자연적으로 킬러 세포야. 얘는 그래서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된 세포들을 죽여버려. 내 옆에 있는 감염된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T세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킬러 세포인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러면은 침입한 외부의 것은 항원이라 그래. 그런데 내 몸에서는 얘네들하고 싸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응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항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 접종 다 받으셨으니까 받으면 처음에 조금 아프시죠? 균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균과 맞닥뜨리는 내 몸에 항원이 먼저 생겨서 더 큰 코로나가 들어와도 꼼짝 안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T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원이에요. T세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세포라는 것은 이 항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나 이번에 만들었어. 100개 만들었으니까 충분해. 다음에 올 때까지 나는 당신을 보호할 거야. 그래서 이 T세포와 B세포가 아주 긴밀하게 활동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포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몸은 크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단백질, 지질, 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딱 머릿속에, 그다음에 세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식사를 잘해야 된다. 나는 식사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돼. 우리가 디폴트 값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으로 식사를 잘해서 영양 상태를 좋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제가 들어와도 좀 더 이렇게 역할이 좋아지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수학 정성을 풀으라 그러면 못 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드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런 면역 증강을 위한 생활 속의 수칙, 아까 3가지 크게 말씀드렸고, 예방접종은 기본이고, 자, 음식을 잘 드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면역에 관여하는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식탁에 차려져 있는 것은 전분, 밥이나 빵이나 뭐 여러 가지 전분,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은 한 끼에 반드시 1가지 이상은 잡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섭취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요. 젊은 사람, 우리가 청장년들은 2000kcal를 먹는데 우리가 65세에서 74세까지는 1600kcal를 드시고 또 75세 이후에는 1500kcal 정도를 드시니까 500칼로리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단백질의 섭취량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그래서 섭취하는 총 에너지의 양은 줄어도 섭취해야만 하는 단백질의 양은 줄지 않는다. 그 말씀은 매 끼마다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아니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기본이 잘 된 식사, 하루에 2끼 이상,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아침, 오전, 오후에 간식을 좀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찾아 먹을 테야.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몸에 좋은 음식들,
우리가 몸에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좀 부족하면은 아무리 다른 걸 잘 먹어도 신진대사라고 하는 메타볼리즘,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아연 먹기 쉬워요.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유산균들 잡수시잖아요. 이렇게 포로된 거, 그쵸? 포로된 유산균 안에도 아연이 들어있어요. 아연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셔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잡수신다? 과학적으로 먹는다. 저는 어떻게 먹겠어요? 저도 매우 바빠서 지금 어르신들께는 이렇게 잡수세요, 저렇게 잡수세요 하지만 저도 차에서 김밥으로 때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먹냐? 과학적으로 먹죠. 아침에 바쁘니까 볼 하나에다가 요거트를 넣고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트밀로 되어 있는 시리얼을 넣고 당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딸기나 뭐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저도 주부니까요, 다 이제 썰어 넣고 한 끼의 식사로 원볼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끼에 들어있어서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것을 그냥 휘리릭 맛있게 즐겁게 머릿속으로 나 오늘 성당에 가서 무슨 강의를 재미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저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식사인 거죠. 그래서 상에 떡 차려놓고 먹는 거 아니라도 나만의 과학적인 식사 방법을 찾아라 하는 게 제가 늘 권장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라는 게 있어요. 엽산은 노인들에게도 중요하고 임산부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엽산은 조혈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푸른색, 청색 채소들, 여기 이런 브로콜리 많이 잡수시죠? 부드럽게 푹 삶아가지고 초고추장도 찍어 드시고, 엽산, 그 다음에 셀레늄은 하루 견과 많이 잡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장을 만들 때도 견과 갈아서 넣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견과에 많아요. 이런 셀레늄, 엽산, 아연 이런 것들이 비타민,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한층, 가일층 도와주는 영양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나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식물성 유래라고 하면은 들기름에서 오는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들, 올리브 기름, 또 참기름, 이렇게 신선한 기름에서 얻어지는 이런 필수지방산 혹은 등푸른 생선, 그래서 자반 고등어 대신에 그냥 생고등어를 구우셔서 간장을 찍어 잡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소금에 많이 절이지 않는 음식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내 식탁에 얼마나 자주 올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4개의 면역력을 관여하는 세포들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시켜 주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잡수셔야 되고, 근데 우리가 잘 먹는다 하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잘 먹어? 자, 그러면 어떻게 잘 먹느냐?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잘 먹느냐 하는 것을 지침을 줬어요. 어떤 지침을 줬냐 하면 균형과 실천과 절제. 자, 이거는 이제 생애주기라고 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를 생애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노인 영양지수라고 하는 것을 영양학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어떻게 식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맨 밑에 있는 절제하는 식생활, 이거 참 중요하죠. 건강에 좋지 않은 첨가당, 주스라고 해서 무가당 주스라고 해서 당이 있다? 없다? 있어요. 많죠. 자, 그 다음에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시죠? 근데 막 달콤하게 잡수시려고 시럽을 막 그냥 펌핑 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드시면 좋다, 나쁘다? 그쵸? 답은 정해져 있어. 그쵸? 나빠요. 그래서 이런 첨가당,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믹스 커피를 나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좋다, 나쁘다? 나쁘죠.
아우 그럼 뭘 먹어, 그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용서가 되는데 매 끼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저기 최기정 박사하고 둘이 조용히 우리 믹스커피나 한잔 합시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괜찮아도 몇 개마다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가공육, 베이컨, 뭐 소세지 이런 것들 나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국 없이 못 살아. 나 그대 없인 살아도 국 없이 못 살아. 이런 어르신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국물의 여왕이야.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좋아하세요. 그쵸? 다 국에 탁 말아 드시고. 자, 국물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세요. 나는 또 찌개 없으면 못 살아. 찌개는 엄청 짜잖아요. 젓갈 없으면 못 살아. 자, 이런 습관 다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만 안 먹으면은 밥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잡수는데 우리가 하루에 6g이면은 티스푼으로 약간 이렇게 소복하게 뜨는 정도예요. 그 정도의 소금을 하루에 먹는 건데 한 끼는 아침은 좀 안 드시는 거죠. 짠 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거트 먹거나 뭐 누룽지 먹거나 이러면 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녁이나 점심 때 좀 짭짤하게 드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 과학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식탁을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제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절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은 이게 이제 면역력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데, 뭐 손 씻기, 그 다음에 나는 식품을 살 때 뒤를 돌아서 유통기한 꼭 확인한다. 손 들어보세요. 유통기한 확인한다. 앞으로는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들, 저도 주부지만 1+1이래. 그냥 가서 이렇게 막 잡으시잖아요. 맞죠? 자, 이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상에 뭐 없다? 그럼요.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회사가 2개를 주겠어요. 저는 이제 뭐 어머니들 잘 아시는 P사, S사, O사 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런데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줘도 딱 주스 1개죠. 거기서 나오는 프로덕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 없듯이 1+1을 항상 집을 때는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10일 동안 먹을 수 있으면 8일만 찍어놔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같은 것들을 묶어놓는데 드시면은 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알고 드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통기한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영양성분 표시 읽는다, 안 읽는다? 좋아요. 자, 그럼 뭐 보세요? 영양 표시 보시면서 제일 먼저 보시는 거. 네? 칼로리, 포화지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트륨. 또 지방 중에 또 요즘에 안 좋은 지방 있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뭐 많아요. 그래서 영양 성분도 보시고, 이걸 한 끼에 먹어야 되냐, 원 서빙 사이즈라 그래요.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2번에 나눠 먹는 거야. 한꺼번에 왕창 먹어서 칼로리가 엄청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 성분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실천에 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운동, 사회활동 전부 다 실천.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보시면은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희가 용산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 모시고 전부 다 해봤더니 절제를 제일 잘하셔. 그래서 12주 정도 해봤더니 절제 점수가 엄청 높아지세요. 모범생들이야. 그런데 균형은 영 힘들어요. 요 3가지를 항상 신경을 써서 잡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년기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렵게 해야 되는, 뭔가를 지켜서 먹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식사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밥 먹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일이야.
밥 먹는 게 일이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상을 차려가지고 잡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많으세요? 아이고, 아버님. 네. 아유, 아버님 몇 학년이세요? 아유,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피부도 아주 좋으시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 이제 먹는 게 일이야. 그쵸? 자, 먹는 게 일이라면 혼자 먹으면 즐거워요? 쓸쓸해요? 쓸쓸하죠. 자, 그럼 미사 끝나고 제 강의도 듣고, 강의 들었으니까 오늘 성당에서 점심을 드리나요? 안 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에너지바가 있기는 해요. 자, 아무튼 집에 가셔서 혼자서 벽 보고 드시지 마시고, 앞에 누가 있다. 혼자 계시면은 곰인형이라도 앉혀놓으세요. 곰인형. 뭐 이쁜 거 보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 이쁜 딸처럼 화분이라도 하나 놓으세요. 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 성당에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교수가 와서 얘기하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는 거죠. 또 집에 가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밥 같이 먹자. 오늘 따뜻하게 뭐 끓여서 같이 먹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대가족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큰 상을 차리면은 어른들은 또 이렇게 안에서 드시고 또 이제 두레반에서 모여 먹는데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은 날씨가 꿉꿉하니까 칼국수를 밀어 먹자. 이러고 이제 할머니 명이 내려오면 막 디스커션을 해요. 그럼 어머니 뭐 콩가루를 넣을까요 말까요? 얇게 밀까요? 굵게 밀까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박을 딸까요 말까요? 그리고 아침 먹는 내내 점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점심때가 돼. 자,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밀고 저는 담당이 만두를 하면은 밀가루를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주전자 뚜껑으로 동그랗게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두 빚는 거. 하루에 막 500개씩 빚고. 자, 그런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식사가 일이다. 그런데 같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 쓸쓸해. 그래서 옆에 계시는 교우가 계시면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어. 아침에 내가 두부찌개 끓였는데 맛있어. 갑자기 이제 제가 다른 나라 언어가 생각 사소구하는 것을 같이 모셔가지고 식사하는 것을 아주 권장드려요. 그래야지만 맛있게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밥 먹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죠. 밥 먹는 일이 고생이 되거나 밥 먹는 일이 우울해지면은 참 힘들어요. 그거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노년의 의미는 아까 다 말씀드린 거 플러스 밥 먹는 게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소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탄수화물이나 밥이나 빵이나 이런 지질이나 단백질은 모두 에너지가 돼. 그 다음에 몸을 만들어. 세포를 건전하게 만들어. 잘 잡숴야 되죠. 비타민과 무기질은 생체의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상하게 나르네 이런 뭐 드시죠? 비타민 B도 드시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몸 안에서 메타볼리즘을 아주 활기차게 돌려주는 엔진 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는 단백질, 탄수화물이고 엔진 오일은 비타민과 무기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칼로리가 저렇게 잡수게 되는데 주로 이제 탄수화물은 아침에는 빵을 잡수거나 죽을 잡수거나 아니면은 뭐 누룽지를 잡수는데 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잡곡밥을 잡수시기를 권장하고 그게 만약에 나한테 좀 뚝뚝하다 그러면 발화시킨 현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발화시키거나 또 보리도 할맥이 있거나 하는 것처럼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름은 반드시 식물성 기름으로 섭취하시기를 아주 강하게 권장드리죠. 매 끼마다 고기 한 점, 계란 하나,
생선 한 토막 드시기를 아주 강하게 권장드려요. 계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계란은 뭐가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단백질 많은데 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하루에 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생산해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이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계란 하나를 잡섰다고 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치솟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란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 이상은 꼭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밥은 잡곡밥으로 한 그릇 잘 잡수시면 제일 좋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국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국그릇은 굉장히 커요. 대접이죠. 근데 저는 어디를 가도 국그릇을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은 자꾸 목 넘김이 힘드니까 국에 자꾸 말아 드시게 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물 많이 드시게 되고 짜게 잡수게 돼요. 거기다 김치 얹어, 젓갈 얹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게 드시게 되기 때문에 국그릇은 좀 작게 줄여서 공기처럼 밥공기와 같은 사이즈의 국그릇을 쓰시는 걸 권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반찬은 가능하면 이제 최대로 3개 이상을 잡수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 몇 끼마다 생채소를 그냥 드세요. 우리가 꼭 샐러드라고 해서 소스를 걱정하지 마시고 생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칼라 음식이 있는데,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뭐 베타카로틴, 뭐 이소플라본, 라이코펜, 카로티노이드,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음식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엔진 오일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숴야 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물,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엔진 오일 플러스 알파처럼 몸의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몸의 세포를 항산화시켜주는, 산화를 방지하는, DNA가 늙는 것을 방지하는, 쉽게 얘기하면, 자, 노화는 산화예요.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탄력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산화인데, 얘를 막아주는 것이 항산화죠. 자, 이런 항산화성의 능력을 강화시키면은 녹색과 등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과일도 많이 잡수고 이제 잡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채소와 과일에는 캐로티노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는 적색, 주황색, 황색 색소 성분들인데, 당근을 잡채하시려고 볶으면 어때요? 기름에 노란색이 막 묻어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캐로티노이드는 기름에 녹아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있고, 또 라이코펜은 잘 익은 도마도에 들어있어요. 자, 이 도마도가 굉장히 몸에 좋죠. 자, 루테인 제아장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황반 변성, 눈의 황반 변성을 억제하는, 그래서 요즘에 약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항산화 작용에 가장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래서 당근, 또 옆에 있는 노란색 호박, 또 고구마, 또 감귤류, 이런 거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이 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우리가 흑색 계통, 흑미밥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브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은 정말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앞으로 보여드리는데 가지덮밥 굉장히 좋아요, 음식이.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드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소플라본, 여긴 전부 다 이제 갱년기도 지나서 우리가 이제 뼈에 구멍이 좀 숭숭숭 나려고 하는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연세가 되셨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굉장히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대부터, 사실은 3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콩이에요.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은 여성 호르몬과 같은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몸에서 헷갈려. 그래서 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드시면은 어머 이거 그냥 에스트로겐인가 봐. 그리고 몸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무척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좋아요? 콩밥도 있고 자반도 있고 그냥 콩을 튀겨서 뻥튀기 해서 이렇게 집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잡수시는 것도 권장해요. 자, 그 다음에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잡수실 때 마늘을 같이 볶아 잡수신다거나 돼지고기 잡수실 때 마늘종을 같이 볶는다거나 부추를 잡수시거나 하는데 알리신이 많이 있는데 이 알리신은 항산화 효과도 좋지만 비타민 B의 티아민의 흡수를 굉장히 도와줘요. 그래서 돼지고기와 마늘의 궁합이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알리신. 그 다음에 자 이제 영양 상태 한번 머릿속으로 쭉 보세요. 나는 평소에 병이 있어서 먹던 음식의 종류나 양을 바꿔야 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과일, 채소, 유제품을 나는 거의 먹지 않아. 하루에 꼭 술이 없으면 안 돼. 또는 치아나 구강의 문제로 음식을 먹는데 어려워. 또는 식품을 구입하는데 나는 예산을 별로 쓸 수가 없어서 좀 아껴야 돼. 이런 사연이 있는 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혼자 하거나 또는 하루에 먹는 양이 3종류 이상이거나 지난 6개월 동안 체중이 상당히 줄었거나 늘었다. 또는 시장을 보거나 요리 식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힘들다. 여기에서 보시면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정말 영양 상태가 괜찮은가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해보실 수 있는 이런 표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 복사를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저기 최박사님 있어요. 저 보시면은 이제 좋아하시는 음료들이 있어요. 뭐 좋아하시죠? 바나나 우유. 저 좋아해요. 바나나 우유. 참 몸에 나쁜 것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바나나 우유를 하나 꿀꺽 잡수시면은 저 각설탕을 7개를 잡수시는 것과 같아요. 커피를 탈 때는 손을 벌벌벌 떠시죠. 아우, 설탕을 조금 넣어야 돼. 근데 바나나 우유를 하나 드시면은 설탕 7개를 드시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콜라도 설탕 8개. 그 다음에 여기 커피도 캔커피 달콤한 것도 설탕 7개를 드시는 것과 같아요. 지금 수녀님 지금 굉장히 찔리시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수분 섭취 얘기 말씀드렸어요. 수분 섭취가 줄면 단백질 섭취도 자동적으로 줄어요. 연구 결과예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에 수분 섭취가 줄어버린 노인들을 살펴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서 근력이 떨어졌더라 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밥에 210g에 130g 물도 들었고 또 불고기 먹으면은 또 국물이 있잖아요. 같이 촉촉하게. 또 생선도 촉촉하죠. 두부 얼마나 촉촉해요. 그쵸? 거기서 먹는 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어야 수분 섭취가 되는 거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도 먹히지 않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 물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과 단백질의 섭취량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물시계를 만들어서 하루에 일어나서 한 잔 미지근하게 드시고 아침 식사하고 약 드시면서 드시고 또 성당에 오셔서 힘드니까 한 잔, 점심 드시고 한 잔, 또 오후에 한 잔, 주무시기 전에 약 드시면서 한 잔. 이러다 보면 하는 사이에 페트보틀 반 이상을 잡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물 시계를 한번 내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쉬우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용산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조리 교육을 많이 시켜드려요. 근데 어르신들께서 음식을 다 잘하시지만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은 요런 그 쌈장을 만드실 때도 여기 보시면 쌈장을 만드실 때도 그 고추장보다는 들기름과 양파 다진 거, 파 마늘을 좀 듬뿍 넣으시고 견과류 갈은 거, 나는 견과류가 씹히는 게 싫어 그러면 갈은 거, 아니면 이렇게 다져서 듬뿍 넣으시면 무슨 양이 줄다? 장량이 줄죠. 그러면 뭐가 줄어요? 나트륨이 줄죠. 그래서 그런 그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요런 그 양념장도 간장 많이 대신에 들기름 양과 간장 양을 뭐 1대2로 해도 되고, 또는 달래를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다른 것을 넣어서 간장을 비벼 잡수는 게 아니라 야채를 비벼 잡수는 생각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샐러드를 할 때 요거트 집에 있는 것을 냉장고를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트를 꺼내가지고 뭐 집에 이제 뭐 유자차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넣어가지고 휘리릭 해서 이렇게 덮어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던 게 가지덮밥이라고 있어요. 이거 중화요리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드시기 쉽게 만든 건데, 집에 이제 냉장고를 열면은 무엇이든 다 있어요. 자,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면은 모르긴 몰라도 타파가 아마 30개 이상씩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어머니들 냉장고에. 그러면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잘게 썰고, 가지는 숭덩숭덩 썰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녹아버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올리브 기름이나 뭐 기름을 좀 넣고 가지를 좀 스르륵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볶은 다음에 다시 이제 기름을 조금 더 넣고, 고추 기름이 없으면은 집에 있는 마른 고추를 뚝뚝뚝 잘라가지고 넣고 기름에다가 볶으세요. 약간 불맛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대파 썰어놓은 것을 같이 볶아서 파기름을 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마늘을 넣고 볶고, 한 소끔 볶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다 같이 넣어서 볶는 거예요. 그럼 팬 하나, 접시 하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다 볶아가지고 밥에다 덮어 먹을 거니까 전분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농도를 조금 조절해서 넣으셔서 한번 휘리릭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러면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밥 위에 가지덮밥, 가지를 덮어서 먹는 정말 맛있는 한 그릇 식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과학적인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못 차려. 3개 이상 차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맛있게 차려 드실 수 있는 예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한 2장 정도 남았으니까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년기의 영양관리라고 하는 것이 3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3개가 있었어. 첫 번째 지읒으로 시작해. 뭘까요? 균형, 실천, 절제. 그렇죠? 절제가 중요해요. 절제. 그 다음에 실천이 있었어요. 가운데. 그렇죠? 실천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위생 얘기가 있었어요. 손 씻기 다 잘하세요.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냉장고 열면은 타파웨어가 몇 개 쏟아져 나온다? 30개. 기본 30개가 이제 우수수 쏟아져 나와. 냉동실을 열면은 까망색 봉지가 몇 개 쏟아져 나온다?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정답하셨어요.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죠. 내가 언제 집어넣는지도 몰라. 생선 꽁다리도 있고, 뭐 작년에 넣었던 고기도 있고, 뭐 뒤에 보면은 굴비 한 마리도 별게 다 나와.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뭐 하신다? 그렇죠. 냉장고 정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고요. 냉장고 옆에 있는 김치 냉장고. 여러분 깜짝 놀래요. 5년 전에 있는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희 뒤에 어머니 막 고개를 심하게 흔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다 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냉장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냉장고 정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가 뭘 먹죠? 삼계탕도 먹고 하죠, 그렇죠? 자, 삼계탕을 먹을 때 생닭을 매우 주의해야 돼요. 여름이 다가오면 신문지상에 무슨 균이 나오죠?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어서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자, 냉장고에서 잘 살아남는 균들이 아주 몸에는 치명적인 균들이 많아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자, 냉장고에 과일 깎아가지고 덮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냉장고 깨끗해 그러고 넣어놓으시면은 리스테리아 감염돼요. 리스테리아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미생물이에요. 자,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은 뭐든지 이렇게 아까우세요. 그래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먹기는 싫은데 그냥 또 덮어서 쫙 넣어놓으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리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서야 아까우니까 내가 먹어버려야지. 그렇죠?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탈이 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젊으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은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지키자. 타파를 정리한다. 냉동실에 보따리를 다 없앤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나 된장이나 요거트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것들이지만 음식을 썩게 하는데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부패에도 관여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살아남는 그런 미생물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여름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과 매우 관련이 있어서 오늘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운동이니까 이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운동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당 오가시면서,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막 뛰어가지 마시고 여유롭게 계단으로 오르내리시기를 항상 권장드려요. 자, 이제 저는 좀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한 분도 이탈하지 않으시고, 제가 보니까 뒤에 신부님이 딱 앉아 계셔가지고 누가 나가나 이렇게 보시는 같은데 저보다 더 무서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한양대학에 또 있었지만 이전에는 국책연구소에도 있었고, 그리고 젊잖아요. 인생 몇 세예요? 기본이 100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오래 살 거다, 유전자가. 왜냐하면 외가가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지금까지 연구도 많이 하고 수백 개 프로젝트도 하고 기업체의 기술도 전수하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노년에는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인생 2막을 해야겠다. 그러고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의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면 건강하게 웃으면서 입으로 맛있는 것을 즐겁게 먹고 100세까지 하시느냐 하는 것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뭐 음식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와서 또 강의도 해드리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젊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자, 인생은 80부터다. 그쵸? 전 아직 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은 건강수명을 향해서 100세를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주세요. 오늘 정말 명강의 해주셨죠? 신원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하나 더불어서
이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별하기 위한 선정 조사지가 하나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더 내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사업 담당자가 좀 말씀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사업 담당자 김지미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왕십리성당 어르신께서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저희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성당과 함께 해서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 영양교육을 진행을 하고 영양교육이 끝나고는 저희가 채식 요리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 요리교실은 총 4회기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한식 샐러드 만들기 1회기 진행될 거고요. 2회기 때는 전통장 만들기, 또 3회기 때는 요거트 만들기, 4회기 때는 두부면 냉파스타 만들기, 이렇게 총 4회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총 15분을 모시고 이 채식 요리 교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아까 만족도 설문지랑 자가진단 설문지 신중하게 작성해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15분 성당 분과장님이랑 함께 논의해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만족도 설문지랑 자가진단 설문지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 나눠드리는 동안 교수님께서 어르신들 드리라고 만능 들깨소스 2개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퀴즈를 내서 맞추신 2분께 만능 들깨소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이 수명은 어떤 수명일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 네, 맞습니다. 건강 수명입니다. 네. 그 다음, 콩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의 하나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이 단백질은 어떤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소프라고 어머니가 먼저 손 드셔가지고 이따가 2분께 제가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자가진단은 앞장이랑 뒷장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뒷장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